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사람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이런 문제에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최근에 구글의 검색량을 보게 되면은 특히 디노미네이션 트레이드 달러화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거래 활동에 대한 검색량이 폭증하지 않습니까? 돈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돈이 그냥 넘쳐나는 시대, 종이화폐가 넘쳐나는 시대가 여러분들 지금 도래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것이 10월 25일 날 9월 25일 기준으로 312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푼다는 거죠. 돈을 엄청나게 푸는 겁니다. 코비시레타가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글로벌하게 전부가 금리 정책을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전부 다 돌아선 겁니다. 가장 늦게 돌아선 때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인 거죠. 글로벌 마니터리 이징이니까 통화 완화 정책이 풀스윙 크게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넘쳐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피벗 정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의 글로벌 금리 인하는 현재 세계 경제가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고 글로벌 통화 완화가 봉식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돈을 때리 붓는 겁니다. 그냥 경제체제 내에. 그게 돈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사안인 거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 24개월 동안 총 312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의 82%가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푸는 것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유행을 한 겁니다. 그럼 돈을 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죠. 뭘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요즘 상가를 사야 된다. 상가가 돈이 되겠습니까? 한국의 상가가. 유동인구가 줄어드는데.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하는데 상가가 어떻게 돈이 되겠습니까? 그분 말씀은 실물 자산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물 자산도 실물 자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 금값이 폭등하지 않습니까? 실물 자산이니까. 은값이 폭등하지 않습니까? 실물 자산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 소개했지만 조 버넷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실한 전문가입니다. 성실한 전문가.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거나 방송을 보면은 야, 이 양반들이 진짜 성실하구나. 이 성실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0% 믿을 필요는 없지만 성실한 사람이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지. 미국의 이런 미 연준이 이런 돈을 막 풀으니까 이 조 버넷이라는 이런 성실한 전문가가 글을 남긴 겁니다. 짧은 글이지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강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적 변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인 거죠. 비트코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완벽한 기술이니까.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가 어렵습니다. 만지거나 눈으로 금처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해할 수가 어렵죠. 왜냐하면 화폐이기 때문에 글로벌 화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용품의 가격이 절대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내려올 수 없죠. 전 세계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7% 정도의 통화량을 여러분들 부풀리는데 7%면 여러분들 10년이면 통화량 유통량이 더블 2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화폐 수량수를 동원하게 되면은 구매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10년마다 자기 돈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용품의 가격이 절대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폐와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쪽은 공급량이 무한 확대되고 한쪽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쪽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한쪽은 구매력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콘텐츠를 사심없이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면은 기회를 잡는 분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조 버넷이 여러분들 다시 좀 긴 글 하나 써놓은 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현대 금융 시스템이 미 연준의 통화 조작을 통해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낮춰 가지고 모든 게 다 통화량을 여러분들 늘리는 겁니다. 상위 1%에게만 영구적으로 유리한 순환 사기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 가지고 실물 자산을 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더라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액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자산을 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게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전 세계 경제적 운동장을 편편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조작이 불가능한 건전한 통화인 사운드 머니인 비트코인의 채택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양반 주장입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이 부자들이 돈을 빌리기 좋은 시스템입니다. 돈을 빌려 자산을 사놓으면 돈값은 똥값이 되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도 개발연대에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그렇게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스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개입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럼 대다수는 여러분들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99%를 희생시켰고 1%의 부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만의 제도가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돈을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시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 이야기는 금도 좋은데 큰 욕심 가지지 말고 비트코인을 좀 갖고 계속 모을 수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제안을 그렇게 하고 상가를 사는 데는 큰 돈이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은 목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은 리기드 상당히 부패했습니다. 바이 비트코인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비트코인 세일즈맨은 아닙니다. 조 버넷이라는 사람이 어제도 소개했지만 진짜 성실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실할까. 방송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현재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리기드 부패했다는 거죠. 대안으로 BTC를 구매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또 장문에 글을 써놓은 겁니다. 짧은 글이지만 대단히 영감을 주는 글들이 많고 거기다가 제가 해설을 좀 더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는 비트코인 재무 거래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지렛대 효과를 적용한 비트코인의 포지션과 같지만 지적인 기존 금융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이퍼 비트코인화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럼 공 박사님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일단 하나는 현물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0.0001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거는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라든지 빗썸 같은데 비교적 보안이 좀 좋은 데는 규모가 큰 데가 낫겠죠. 그런 데서 작은 단위로 0.0001을 사는데 이미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분들은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MSTR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 일명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주당 조금 비싸죠. 290불 되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재무 거래를 좋아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분이 자기는 비트코인도 직접 사지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을. 다른 회사도 많지만 MSTR 주식을 사는 겁니다.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비트코인을 한 개 가질 때 비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1.7배에서 2배 정도의 가격이 더 상승하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투자처로는 괜찮은 거죠. 비트코인 재무회사는 하이퍼 비트코인화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하이퍼 비트코인화.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가게 되면 전부 다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적인 기존 금융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여러분들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회사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는 본질적으로 지렛대 효과를 적용한 비트코인 포지션과 같은데 이렇게 좋은 투자를 오랫동안 해온 정통금융 이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재무회사들은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는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런 비트코인 보유회사의 주식에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것도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가지고 사는 거 그 자체가 좀 귀찮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하면은 그런 MSTR 같은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장자인 조 버넷은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는 기업의 재무전략 또는 관련 투자 포지션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뜻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자, 그렇게 이제 오늘 근데 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 뭐 이렇게 야단이 났네요. 이렇게 10월의 마법 사라진 비트코인 연말까지 보수적한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10만 원대 11만 원대 12만 원대는 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싼 가격이니까 이렇게 뭐 호기심을 가지고 뭐 8.6%가 빠졌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10월에 강세장이 사라졌다. 비트코인 반토막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항상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현재 기준으로서는 돈을 뿌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뭐 우리나라도 빛이 지금
증가 속도가 만만치 않지만 미국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런 빚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38조인데 뭐 40조 달러 50조 달러가 금세될 거란 이야기죠. 여기 이제 아주 이런 문제에 열혈 청년인 아담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빚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미국 국가 부채가 하루에 140억 달러는 끔찍한 속도로 증가해서 2029년 초까지 총 54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통제 불가능한 부채 증가는 역사적 가속화 경향까지 고려할 때 미국 달러와의 가치를 필연적으로 낮추게 될 것입니다.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원화 가치 하락이 눈부실 정도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급격한 달러 가치 하락은 시민 개개인의 부를 침식할 것이고 기존 시스템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어수단은 여러분이 BTC를 매수해서 자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열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빚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달러와 가치가 그냥 폭락을 하는 겁니다. 원화 가치도 마찬가지고 약세에 있는 달러와에 비해서 여러분들 더 약세 통화가 원하니까 그리고 이런 지금 성격의 정부들이 주로 하는 것이 돈을 뿌리는 정책인데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전 세계가 부채로 이런 몸살 앓는데 해결을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국가 부채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단기적인 예측조차 끔찍한 수준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는 71일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했고 하루에 140억 달러 이상의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를 유지할 경우에 한 번의 대통령 임기 동안 지금 남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16조 7천억 달러의 부채가 추가되어 2029년 초에는 54조 7천억 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미국 국채를 이러면 찍어내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이처럼 통제 불가능한 부채 증가의 필연적 결과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 하락이 될 것이고 투자자들에게 이 관기에서 자기 자신의 부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BTC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제가 미국 이야기를 지금 드리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B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 저장 수단도 되지만 가치 증식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출시한 지 16년째인데 16년 동안 그 어떤 자산군보다 부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미국의 빚이 미국 국가 부채는 지난 한 해 동안 매 초당 7만 1253불 90센트 증가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You should probably buy Bitcoin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죠? 매 초당 지금 7만 1000불 정도 그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화폐 가치 하락에도 대비하고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You should probably buy Bitcoin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은 미국 국가 부채의 증가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홍색은 비트코인의 이름들 가격 이렇게 이름들 변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최소 5년 이상 정도 보유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올라가겠죠. 비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고 시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거니까 가치 보존 수단과 가치 증가 수단이 뭐가 돼야 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비트코인은 영원히 상승할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면 제가 소개 안 하죠. 달러는 영원히 하락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영원히 상승할 겁니다. 원하는 여러분들 억수로 내려갈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오기 참 어려운 그런 기행 같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요즘에 참 많은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기회가 있는 것이고 때를 놓치게 되면은 뭐 그다음에 기회를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영원히 상승할 것이고 달러는 영원히 하락할 것이고 원화는 영원히 훨씬 더 하락할 거다 이야기죠. 그죠? 이 뭐 돈을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체제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돈을 이렇게 막 찍어내는 체제를. 돈 찍는 기계가 가동될 때 저의 평생 에너지를 디플레이션 통화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아주 아담 리빙스톤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S&P 500처럼 500개 기업에 투자한 것은 너무나 바보짓이다.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ETF를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아담 리빙스톤 거의 확신범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돈을 그냥 막 찍어 넣으니까 돈을 찍어 넣으니까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돈을 찍어 내면은 대통령은 짧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38조 달러의 국가부채 폭탄이 짧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인상을 방아쇠를 당길 것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수상에서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아담 리빙스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말씀은 이해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하고 훨씬 긴 시간 동안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그냥 막 퍼 나르니까 미 연준이 이번 10월 달에 이자율 하락을 결정하게 되면은 1조 5천억 불 정도의 자금이 이런 방출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1조 5천억 여러분 자금이 방출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시장에 가고 부동산 시장에 잘 안 가죠. 이제는. 금시장에 가고 비트코인 시장에 가고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큰 매크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적정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 한번 보죠. 지금 저는 싸다고 보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뭐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읽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내가 직접 분석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분석을 직접 하는 사람들 글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한 분이 비트코인의 나스닥 상관계수를 가지고 분석해 보게 되면은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5만 6천 불 정도가 됩니다. 지금 아마 11만 불 후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한 그래서 현재 좀 싼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게 아마 초록색이 푸른색이 정상 가격이고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거를 소개하면서 이 샤나크 안슬렘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방송 보면은 조정이 크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는 뭐 그렇게 한참 기다리고 기회가 오면 좋은데 만일 급등해버리게 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샤나카라는 사람이 대단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적 분석에 따르면은 현재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는 15만 6천 불이지만 현재 31%로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집단적 인식과 필연적인 현실사에 측정 가능한 문명적 간격을 나타냅니다. 이 같은 할인율은 비트코인이 무한한 통화 확장의 세계에서 절대적 희소성을 가진 통화 인프라로 초월하기 전에 인류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그걸 조금 구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수학적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는 15만 6천 불이니까 지금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이 양반의 결론이 분석 결론이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 다음 24개월의 수세기 동안의 통화 아키텍처를 결정할 것이고 15,600불의 공정 가치는 종착적이 아닌 통화 인프라의 발사대일 뿐입니다. 크게 여러분들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는 중앙 집중식 통제에서 분산된 금정으로의 평화로운 권력 이동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고 그냥 단순한 상품이 아니고 화폐 제도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문명사적 전환을 겪는 거죠. 그 이야기를 비트코인은 현재 3억 명의 글로벌 보유자와 함께 11,000불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국가 인구의 95%를 초과하는 규모고 15,600불에서는 주권 인계감을 넘어서서 국제 통화 프레임워크가 이를 동등한 시스템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2조 달러 정도 되면 자산이 되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100%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2조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자산은 없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좋은 기회인 거죠. 레스트 찬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작가가. 현재 할인율은 비트코인의 자산 등급에서 통화 인프라로 초월하기 전에 인류가 그것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로 나타납니다. 말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겁니까? 영어 표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금 찾다가 영어를 못 찾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영어 표현이 훨씬 더
간결하고 강력했는데 영어 표현을 찾기가 힘드네요. 단순한 자산 등급에서 통화 인프라로 여러분들 발돋움하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확보할 마지막 기회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기회. 좀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제가 드리는 그런 설명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수학적 회귀 분석 결과 비트코인이 15,600불의 공정가치보다 48,000불의 낮은 가격이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할인율은 변곡점에 있는 인간 문명에 대해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투자처가 아니고 문명과 통화 제도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해 가는 그런 변곡점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죠. 이 31% 할인율은 시장 비효율성이 아닙니다. 집단적 인식과 필연적인 현실 사이에 측정 가능한 간극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모든 투자 기회라는 것이 선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은 10년 전에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거죠. 그걸 알아가는 거가 시간이 걸린 겁니다. 보통 대중들까지 다 확산되는데. 그 알아가는 과정이 확산돼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나왔네. 내가 너무나 인상적이 가지고 현재의 할인율은 휴머니티 보통 사람들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가 있는 그것이 그냥 투자 대상에 속하는 하나의 에셋 클래스 주식 채권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뉴 에셋 클래스로부터 머니터리 인프라스트럭처로 전환하기 이전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레스 찬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죠? 엔드게임입니다. 15,600불 15만 6천 불은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격 차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권력 이동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읽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형편되면은 0.1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0.1 정도. 우리가 그냥 가격 차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 이동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평화로운 권력이 영어를 보면 훨씬 더 좀 이렇게 뉘앙스가 좀 다르죠. 다음 24달 2년 정도의 통화 구조물이 결정될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15만 6천 불이 그냥 종착역이 아니란 거 아닙니까? 그냥 런칭 패드니까 발사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엔드게임입니다. 엔드게임. 엔드게임인 거죠. 그죠?
여러분이 보시면은 유동성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방송을 내보냈죠. 막대한 유동성 공급 임박 했는데 이제 돈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방송은 뭔고 하니까 미국의 대기성 자금이 7조 4천억 불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 역사상. 이게 여기 이 7조 4천억 불 가운데 5%가 만일 자산시장으로 풀려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10%가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는 것을 어제까지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가 여러분들 방송인고 하니 이 돈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이 뭔고 하니까 지금 미국에 현금과 맞먹는 대기성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축적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지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MMF와 같은 그런 대기성 자금이 풀리면 전부 다 여러분들 자산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1998년에는 기술주가 300% 뛰었고 2003년도에는 주택시장이 200% 뛰었고 2009년도에는 여러분들 300%가 전부 자산이 다 올랐고 2025년에 10%가 풀리면은 야단 법석이 나는 겁니다. 풀린 돈의 규모가 이번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7조 4천억 불 가운데 몇 프로가 풀릴 거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은 100%입니다. 상관관계가 0.99입니다. 돈 풀리면 전부 다 자산이 오르는 겁니다. 어느 자산이 오를지는 지금 이제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예상만 하는 거죠. 지난 27년 동안 세 번에 모두 다 돈이 막대하게 풀렸던 경우는 전부 다 돈이 왜 풀렸냐. 예,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추니까 기대 수익률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MMF라는 데 괜찮은 금리를 받고 있던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10%면 0.74 7,400억 달러 풀리는 겁니다. 풀리기 시작하면 3월 달부터 시작해 여러분들 6월 달이 피크일 겁니다. 6월 달이. 5%가 풀리냐 10%가 풀리냐 15%가 풀리냐.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이야기죠.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겁니다. 5%만 풀려도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20배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까지 한 겁니다. 유동성 공급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어제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뭡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다. 2조 5천억 불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모든 자산 가격을 다시 쓸 거란 겁니다. It will rewrite. 지구상의 모든 여러분들 실물 자산 가격을 다시 쓸 거란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오를 거란 이야기입니다. 돈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글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 연준이 갖고 있던 그런 자금 가운데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프레드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10월 24일 기준으로 실제로 2조 4,350억 불로 떨어졌고 연준이 갖고 있던 거의 현금성 그런 통화입니다. 이런 수조 달러 규모에서 거의 붕괴되는 수준을 기록하고 갇혀있던 유동성을 방출한 그럼 그 유동성이 전부 다 어디가 있는 거 아니까 MMF로 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낮은 준비금 속에서 자금들이 더 높은 수익률 기회를 찾아서 이동함에 따라서 종종 위험자산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떠냐. 그 돈이 방출이 되면 대부분 방출이 돼 가지고 나가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상호관계가 0.7 정도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 지속될 경우에 몇 주 안에 잠재적으로 20에서 40% 정도 급등해서 자산 가격이 올랐던 것이 지금까지 사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야간 역레포 거래는
연준이 단기금리를 관리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도구인데 그냥 이 잔액이 급속하게 줄어든 겁니다. 2조 한 5천억 불 정도. 그러면 그게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돼 돈이 풀린 겁니다. 현금이 시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여러분들 갖고 있던 그런 현찰성 자산이 이렇게 확 줄어든 겁니다. 2조 4천억 불이. 이 돈이 풀려서 나간 겁니다. 시중으로. 이렇게 시중으로. 그 내용을 글로벌 금융시장은 2조 5천억 달러 규모 유동성 특이점 폭발 지정에 있으며 이것은 미 연준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평화 시에 유동성이 급증이 공급된 것을 뜻합니다. 이 거대한 자본은 높은 수익률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 자산의 상당한 가격을 여러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보다 한 단계 더 여러분들 나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연준 역사상 최대 규모 여러분 통화가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2조 5천억 불 정도 되는 돈이. 다음 14일에서 20일 내에 유동성 위기가 폭발할 겁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유동성 이벤트를 예측하는 수학적 예언자입니다. 돈이 풀리면은 0.67 정도의 이런 상관관계로 가격이 오른 겁니다. 2조 5천억 달러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지고 MMF를 탈출해서 자산시장에 몰려가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송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어제까지 여러분들 한 이야기가 뭔고 하니까 돈이 풀린다더라. 돈이 이렇게 대기성 자금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지금 7조 4천억이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한 6월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근데 이런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돈이 막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돈이 그저 미 연준을 여러분들 탈출해 가지고 돈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 연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평화시 유동성 반출.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기술주나 성장주도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일부는 이제 성장주나 기술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또 금시장으로 들어갈 거고 금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다음 비트코인이 들어가겠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방출은 10월 24일에 시작됐습니다. 폭발은 14일에서 21일 남았습니다. 데이터는 프레드 H 4.1 발표를 통해 수학적으로 검증됐습니다.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7입니다. 방금 가동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부터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병호 TV 여러분 열심히 보시면 부자 될 겁니다. 시야도 넓어지고 안목도 여러분들 굉장히 넓어지고 길게 보고 우울한 세상이 그렇게 우울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외치는 겁니다. 그냥 돈이 그냥 가는 겁니다. 뭉칫돈으로 뭉칫돈이 위험자산으로. 유동성을 잘 봐야 돼요. 자금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산악하님이 7조 4천억 불 정도의 대기성 자금의 폭탄이 장전됐습니다. 시간이 타이머가 지금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7조 4천억 불 정도의 유동성 폭탄이 장전된 겁니다. 타이머가 여러분들 지금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2조 5,500억 달러의 유동성이 시장 내로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금은 7조 4천억 불 정도의 머니마켓 펀드로 흡수되어서 참을 수 없는 자본으로 변환됐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그냥 달라들 수 있는 자금이 된 겁니다. 이 같은 자금은 역사상 모든
유동성 주도 거품의 초기 조건과 동일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양반 실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멋지게 글을 쓰고 여러분들 그냥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별로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하고 이런 자금 거래는 마이너스 0.7이다 이야기죠. 거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겁니다. 유동성 자금이 방출되고 2주에 3주 만에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BTC 랠리에 선행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방출이 2주에 4주 시차를 두고 20에서 50%의 BTC 랠리에 선행됨을 이야기합니다. MMF 자금 5%만 3,700억만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돼도 비트코인 한 개당 100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가격 발견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거대한 자산 재할당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정보들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영어 원문으로 보고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이제 해설을 더해 주니까 돈 유입되면 여러분들 감당 없이 뛸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풀린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압력밥솥와 똑같은 거죠. 시장에 유입되면 5%만 유입되어도 이러면 이 정도인데 10%까지 이런 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뭐죠? 금리를 억수로 낮춰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억수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MMF가 여러분들 기다릴 수가 없죠. 돈이 안 되는데. 7조 4천억 달러 유동성 폭탄이 장전됐습니다. 타이머가 설정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역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머니마켓들은 7조 4천억 불 정도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 연준의 2조 5천억 불 달러가 방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분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방출된 돈이 전부 다 머니마켓으로 포함돼서 참을 수 없는 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자본풀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참은 전부 다 이런 털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단기 국채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 금리가 이런 낮아지는 순간 이 돈은 수익률을 찾아 맹렬히 나설 것입니다. 데이터는 충격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0.70의 역상관관계입니다. 2022년 이후 모든 주요 미 연준의 잔액 감소는 2주에 4주 시차를 두고 20에서 50%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선행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 물리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엔진을 가동할 것입니다. 거대한 자산 가격 재조정이 있겠죠. 그레이트 리퀴디티 이벤트, 유동성 이벤트입니다. 지금 now 2조 5천억 불 정도의 자금이 헌팅 포 어 홈 투자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이 아니고 now입니다. now. 그지? 연준 RRP 시설의 체계적 자금 고갈로 인해 2조 5천억 달러 유동성 통화 특이점이 발생하여 이 거대한 유휴자금이 이제 금융 시스템의 촉발점의 수익률을 찾아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미 연준의 자금 감소가 비트코인 및 위험자산의 급등을 강력하게 선행했기 때문에 이 유동성 폭풍우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포물성형 자산가격 상승을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지금 예고탄이 허용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죠? 아니 저 양반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삼켜버릴 겁니다. 비트코인이 최상위 포식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상시한 방송을 여러분 어디 가서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들으시라고 한 겁니다. 투자업계 이름들 신화로 불리는 게리 카도네가 말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200조가 될 거다고. 미친 사람이냐고 이렇게 하는데 안 미쳤습니다.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부자가 아니고 자기가 다 부자가 됐으니까. 그 다음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It's going to eat everything. 비트코인 시장이 전부 다 먹어치울 거다는 겁니다. HS 킴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It's going to eat everything. 모든 시장을 다 먹어치운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최상위 포식자가. 이 양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이 누구냐? 게리 카도네입니다. 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슨 부자기 때문에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게리 카도네인데 1958년생이고 자기 힘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일으킨 그 사람입니다. 에너지 무역을 통해서도 성공했고 핀테크도 성공했고 암호화폐도 성공한 그런 사업가입니다. 루이지애나 레이크 찰스 출생이고 전부 다 창업에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영국으로 건너가 UK 내셔널 밸런싱 포인트를 설계하는 등 유럽 에너지 무역시장에 큰 성공을 거뒀고 핀테크에서는 신용카드 부정거래 방지 및 리스크 관리 기술 기업인 차지백 91을 설립해가 여러분들 팔고 나왔고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t's going to eat everything 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비트코인 여러분들 공부하면 뭘 하냐 이게 다 먹어치우겠구나. 그래서 이런 방송에 있으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됩니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먹어치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It's going to eat everything이지 않습니까? 뭘 먹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상위 포식자 투자 시장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먹어치우는 겁니다. 테슬라도 먹어치우고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이분 이야기입니다. 뭐 19조 릭 이름 알데마는 비트코인 시장에 5년 후에 19조 달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양반은 뭐라고 보는 건 200조까지 보는 겁니다. 현재 2조 달러 시장이 200조가 될 거다. 100배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100배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생일대에 지금 정보와 만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00배 성장하는 시장을 보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자본이 이동할 겁니다. 현재는 부동산에 330조나 4%의 수익률을 올리는 자산들이 수백조 달러가 결국은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거다. 수익률이 낮은데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의 재편을 대중들이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공병호 TV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인연이 있어 만나신 분들은 이런 거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이 재편되는데 대중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죠. 내 이야기를 하면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설적인 게리 카르돈이라는 사람을 인용한 겁니다. 야, 이 사람 내 생각하고 똑같네. 어쩌면 내 생각하고 똑같이 비트코인이 최상의 포식자가 된다 이야기죠.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거나 일론 머스크가 사랑해서 이름들 테슬라 주식을 가지면 내가 이해한다 이야기죠. 그러나 반드시 뭡니까? 예? 비트코인을 자산 할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부동산 여러분들 리츠 시장에 만족 못한다 사람들이 4% 여러분들 만족하고 누가 여러분 투자하겠냐, 7% 만족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겠냐 이야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이 왜 이런 암호화폐에 관심 가지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을 하다가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눈이 뒤집힌 겁니다. 무슨 이런 세상이 있냐. 부동산 인허가 받고 이런 몇 년 걸리는 것을 몇 초 만에 이런 데 압축할 수 있으니까. 천문학적인 자본의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4% 이런 5% 주는 시장을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만족할 수가 없죠. 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여러분 이 인터뷰를 영어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은 2조 달러 산업에서 200조 달러 산업으로 갈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100배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커질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주 좀 작게 투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가 투자한 걸 보고 하지만 이거 안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들 그 상품을 갖고 있지 않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 겁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 내가 이런 비트코인을 왜 투자했냐 이야기죠.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아는 겁니다.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할 거를. 그 고통을 이런 관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렇게 겪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모든 걸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2조 달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2조 달러 산업이 실패하지 않는 건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습니다. 2조 달러가 되고 미국 시민 가운데 6천만에서 1억 명 정도 가지면은 그건 실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트코인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2조 달러 산업이 되면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2조 달러 산업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최대치입니다. 너무 많은 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묶여있는 330달러 4%를 벌고 있는 그런 돈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이동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겠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야. 정말 그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 보시죠. 영어 표현을 제가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2조 달러 산업은 do not fail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만큼 제가 나이가 먹었습니다. 2조 달러가 되면은 너무 많은 관성이 있고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지금 투입된
돈이 한 330조가 됩니다. 그 돈의 수익률이 그냥 4%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알게 되면 전부 다 부동산 파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people don't even know it. 대중들은 아직도 그걸 잘 모릅니다. 여기 STRC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발행하는 우선주죠. 한번 제가 소개를 했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산업인지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This thing can eat everything. 전부를 다 먹어치운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돈이 전부 다 거기로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주식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까? 돈이 전부 다 거기 들어가니까. 돈이 거기로 전부 다 여러분들 S&P 500 주식에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이런 큰 쪽으로 다 가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도 타격을 받을 겁니다 아마. This thing can eat everything. 전부 다 먹어치운다는 거 아니야. 전부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이 양반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죠. 옆에 플로리다인가 이런 데 있는 모양입니다. 운동복 입고 여러분들 인터뷰하는 겁니다. 이런 인터뷰가 여러분 진짜가 들어있는 겁니다. It's going to eat everything. 전부 다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편에 맞춰 가지고 조금씩 저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투자를 하는 거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t's going to eat everything. 오늘 여기 참 투자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게리 카르도네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게 항상 제가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야, 이게 전부 다 먹어치우겠구나. 투자업계의 최상 포식자가 되겠구나. 오늘도 확신 주지 않습니까? 2조 산업이 되면은 못 없앤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안 망하는 건데 계속 오르기만 한 변동폭이 좀 크지만 계속 오르는 겁니다. 한 분께서 10만 불 되면 들어가겠다. 10만 불 뭐 1억 되면 들어가겠다는데 1억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회를 많이 놓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이런 새 주제 준비해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